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다시 뵙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사주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자 또 전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 바로 오행입니다. 사주를 볼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음양이죠. 음양. 음양에서 더, 한 분야 더 발전되는 것이 목과 토, 금, 수, 오행입니다. 이 오행의 특성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면 사주를 이해하는데,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초가 되고 원칙이 되어집니다. 저는 정신분석학을 연구했던 사람으로서 정신분석학의 입장으로 명리학을 새롭게 해석을 하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행의 특징으로 인간의 심리, 인간의 성향, 인간의 모습, 삶의 형태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고 알아볼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행을 통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 나는 어떻게 삶을 살아갈 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답하는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목화 토, 금, 수 이렇게 순환 구조로 이루어져 있죠. 목이 화가 되고, 화가 토가 되고, 토가 금이 되고, 금이 다시 수가 되고, 수가 다시 목이 됩니다. 오행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순환되는 구조, 이것이 바로 자연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이 양이 되고 양이 음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가 저녁이 되고 저녁이 되었다가 아침이 되고, 그러면 목화토금수는 어떤 자연의 현상일까? 사계절의 모습이 변화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목은 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화는 굉장히 번성하는 여름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토는 항상 중간자적인 역할을 하는 모습, 화에서 금으로 넘어가는 하나의 중간,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모든 지지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모든 계절이 건너갈 때 그 중간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또 토이기도 합니다. 금은 결실의 시간입니다. 결실, 계산, 정리하는 가을의 시간이죠. 수는 잘 결실한 것들을 잘 저장하고, 또 봄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하면 더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또 내년 1년은 잘 살 수 있을까? 계속 연구하고 탐구하고, 올해는 뭐가 잘못됐지? 내년에는 이렇게 한번 바꿔서 해보자. 그러면서 충분히 몸은 쉬지만 정신적으로,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연구하는 시간이 바로 수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인생의 사계절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역할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목은 봄의 기운이죠. 네, 봄은 시작의 기운입니다. 시작과 성장의 에너지입니다. 움츠려 있던 이런 씨앗으로 존재했던 하나의 식물이 이렇게 움이 트고 성장하는 에너지, 이 성장의 시작점이 바로 봄의 에너지죠. 파릇파릇 새롭게 시작하는 그 에너지가 바로 목의 에너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계속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이디어가 굉장히 샘솟고 창조성이 뛰어나겠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성장하고 싶어, 내가 뭘 하고 싶어, 이거에 대한 이상이 굉장히 뛰어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요. 목의 의미, 새싹이 돋아나는 봄의 기운이다. 새로운 도전과 창조성, 자기 성장 욕구와 이상의 시작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사주에서 목이 강해지면 어떻게 되나? 창의력이 아주 풍부해지고 징취력이 뛰어나고 그리고 굉장히 도전적이고, 그렇지만 너무너무 강하다 그러면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해가지고 거기에 빠져들어서 굉장히 조급하고 충동적으로 행동할 수도 있다. 추진력은 뛰어나지만 너무 또 급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다. 목이 전체적으로 사주로 봤을 때 목이 약할 때 비전이 부족하다. 비전이 없어요. 뭘 하고 싶은 욕구가 없습니다. 뭔가 생동감 있게 뭘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끝까지 밀어붙이지를 못합니다. 새로운 길을 굉장히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운명적으로 보면 목은 출발선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 시도를 꾸준하게 하면서도 균형 잡힌 목표 설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화입니다. 화는 발전과 열정의 에너지입니다. 화는 여름의 에너지죠. 여름에는 굉장히 뜨거운 에너지를 받고 만물이 굉장히 성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밖에 있는 그 초록빛 풀들이나 나무들이 굉장히 영양분을 많이 받아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발전하는 그런 시기가 바로 여름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미화시키면 여름의 뜨거운 태양, 열심히 활동하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힘, 인정받고 싶은 욕구, 성취욕, 타인에게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어 또 이름을 알리고 싶어 합니다. 화의 특징은 뭔가 열심히 뭔가를 하고 싶어요. 내가 뭔가 열심히 일을 했으면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죠. 이 인정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 사람의 특성이 바로 화이다. 여름의 특성이다.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굉장히 열정적이고 그 열정적인 모습을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화가 너무 강할 때 어떻게 될까요? 열정적이고 친정이 아주 강합니다. 그리고 리더십 발휘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목표 달성 능력이 아주 탁월합니다. 너무 강하면 조급, 또 분노, 번아웃의 위험이 있습니다. 화가 약할 때는 어떨까요? 활력이 부족합니다. 동기부여에 어려움이 있죠. 송축이 낮고 그래서 무기력하게 흐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 전체적인 구성상 화가 강한지 약한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역동성, 삶의 역동성이 굉장히 달라진다고 하는 점이죠. 화는 세상과의 만남이다. 내가 세상에 만났을 때 어떻게 역동적으로 살아가는가 하는 모습이 바로 화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잠재력을 빛처럼 드러내되 과도한 경쟁심과 분노를 다스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열정이 너무 강하면 경쟁심이 심해지고 분노가 심해지고, 그래서 이거를 적정한 수준으로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토입니다. 토는 항상 완충작용, 중간자적인 그런 입장에서 완충작용의 역할을 합니다. 목화, 토금수 중에서 가운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토입니다. 가운데에서 다양한 에너지의 가운데 존재함으로 인해서 에너지들이 상충을 할 때 보완을 해준다고 하는 것이죠. 네, 토의 의미로 봤을 때 여름의 끝과 가을의 시작을 잇는 전환점입니다. 그래서 안정과 실용성, 현실 감각, 사회적 책임감과 질서 유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토는 우리가 땅을 믿기 때문에 그 땅에다가 곡식도 심고 나무도 심고, 그러면 그 믿음에 의해서 그 안에서 작물들이 자라고 또 씨앗들이 형성이 되고, 그래서 곡식을 우리가 수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땅은 곧 신용이자 믿음이다. 그래서 토가 많으신 분들은 특별히 근면성실하고 신용이 있고 믿음이 가는 사람이 바로 토의 모습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토가 강할 때 책임감이 강하고 주변을 돌보는 역할에 적합하고 안정적이며 신뢰를 얻을 수가 있다. 너무 강하면 지나친 걱정이나 우유부단함이 또 강해진다. 토가 약할 때 불안정하고 체계가 무너지고 균형 건강이 부족하고 의사결정에서 굉장히 흔들리고 안정된 관계나 재정 관리가 어려워진다. 그래서 우리 전체적인 우리들의 사주를 봤을 때 토가 굉장히 강한지 또 굉장히 약한지 적당한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특성, 운명, 그 사람의 삶의 특성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토는 숨고르기입니다. 지나치게 멈추지 말고 적당히 순환시키면서 단 단계로의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네. 목과 토, 금입니다. 금은 계절로 보면 가을입니다. 가을은 결실하는 시간이죠. 계산하는 시간입니다. 결실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좋지 못한 곡식들은 버려버리고, 예, 상품성이 좋은 알곡들만 이렇게 구별을 하죠. 예, 그래서 금이 강하신 분들은 이 정확한 판단력이 있습니다. 좋고 나쁨, 플러스와 마이너스, 손해냐 이익이냐, 이런 결단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네. 그래서 계산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금의 의미는 가을의 수확이고, 굉장히 분석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고 있고, 재정적인 결실과 명예, 불필요한 것을 잘라내고 핵심만을 남긴다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금이 강할 때 전략적인 사고와 재정관리 능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리고 일의 과정이 아니라 일의 결과, 성과를 중심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판단력이 아주 우수하죠. 근데 너무 강하면 굉장히 차가운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너무 완벽주의적 성향을 갖게 됩니다. 금이 약할 때는 결실이 좁고 성과를 지키지 못합니다. 그리고 판단력이 부족하고 손해보기가 어렵습니다. 손해보기가 쉬워집니다. 재정관리가 미숙하고 자산 관리를 잘 못하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경우가 십상입니다. 그래서 금은 수학과 평가입니다. 지나친 완벽주의보다는 적당한 타협과 유연성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수는 겨울이죠. 농사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몸이 쉬는 시간이죠. 몸이 쉬는 시간이자 또 머릿속으로는 항상 생각을 합니다. 올해 농사를 지었을 때는 이런 문제가 있었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미연에 이런 것들을 방지했으면 좋겠어. 이런 것들을 계속 끊임없이 연구를 하게 된다는 거죠. 생각하고 연구하고 내년에는 이런 기술,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보자 라고 하는 기간들이 바로 겨울입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충분히 축적하고 또 공부도 충분히 준비하고, 예, 그래서 내년 봄에 일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 가지 장비라든가 생각이라든가 또 공부라든가 이런 것을 끊임없이 연구하는 그런 특성을 굉장히 강하게 나타냅니다. 그래서 수의 의미로 보면 겨울의 고요함이죠. 내면 성찰, 지혜 축적, 휴식과 재충전, 새로운 사이클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수의 모습입니다. 수가 강할 때 내면의 성찰, 연구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게 됩니다. 통찰력과 직관력으로 방향성을 찾게 됩니다. 너무 강하게 되면 소극적이고 우울해집니다. 수가 약할 때는 성찰 부족으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고 준비 없이 다음 사이클로 뛰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휴식을 무시하고 자기 에너지를 계속 소진하는 그런 경우가 있게 되어집니다. 운명 포인트 수는 마무리와 새 출발을 위한 다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쉬고 돌아보고 내면의 지혜를 키워야 다시 목의 시작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행의 순환도로 인생 주기의 흐름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목, 화, 토, 금, 수. 예. 꿈과 비전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시작해서 쑥쑥 성장을 하겠죠. 봄이죠. 그래서 봄입니다. 네, 멋진 이상과 꿈을 가지고 예, 씨앗을 심고 씨앗이 이렇게 쭉 자랍니다. 그 모습이 목입니다. 목에서 이제 그 씨앗이 잘 자라서 쑥쑥쑥쑥 열심히 성장하는, 발전하는 모습, 이 모습이 바로 화의 모습입니다. 한여름에 나무와 풀과 이런 것들이 쭉쭉쭉 자라죠. 그 자라는 모습이 바로 화의 모습입니다. 발전과 성취, 열정과 드러냄, 그리고 성공을 나타내는 것이 화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쑥쑥 잘 자라고 나서 꽃이 피우겠죠. 예, 그러면 그 자신의 열정을 성공으로 환하게 드러낸 모습, 그것이 바로 화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음 토로 넘어가죠. 가을이 되기 전에 직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화가 어느 정도 수그러드는 모습, 그런 모습이 토의 모습이 되겠죠. 균형과 안정, 완충의 모습이 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토에서 이제 완전한 수확의 계절인 가을이 다가옵니다. 가을이 다가오면 이제 결실을 수확을 하고, 예, 나쁜 거는 버리고, 예, 좋은 것만 정리를 해서 씨앗들을 잘 이렇게 저장하고 평가를 합니다. 올해 농사는 좋았는가 나빴는가? 그렇다면 내년에는 어떻게 농사를 지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수확하고 전략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가을의 모습이 금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쉼과 준비의 시간이죠. 휴식하고 또 성찰하고 또 내년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행은 목화, 토, 금, 수, 목에 다시 이렇게 순환을 반복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주에서 이렇게 오행들이 잘 이렇게 순환되어져 가는 모습이 이루어졌을 때 사주가 자연스럽게 아무 문제 없이 잘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들의 사람들이 이 사주가 이렇게 잘 원활하게 순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점, 어디에서 막히는지, 어디에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지를 미리 체크하고 알아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전체적인 운명 활용법, 이 운명을 알았으면 어떻게 우리가 보완하고 또 잘하는 것은 더 발전시키고, 목의 단계에서는 새로운 시작과 아이디어를 내는 단계죠. 예, 이 단계에서는 미래에 대한 걱정 없이, 예, 시작과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화의 단계, 열정을 세상에 펼치되 너무 빠져서 번아웃 되지는 말자. 예, 조절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토의 단계, 조율하고 균형을 찾는 단계. 금 단계, 결과를 점검하고 불필요한 것들은 정리하는 그런 단계죠. 수 단계, 휴식하며 다음 사이클을 준비하는 단계. 예, 우리의 운명도 똑같습니다. 목화, 토, 금, 수의 단계를 다 거친다고 하는 것이죠. 인생 사이클의 지혜. 자, 목의 시기 때는 도전을 해야 되겠고, 화의 시기 때는 성취하고 확장을 해야 되겠죠. 수의 시기 때는 재충전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흐름을 잘 이해를 한다면 우리 인생의 사이클을 잘 이해하고,
예, 어떤 시기에 내가 더 에너지를 쏟을 것인가, 아니면 지금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내면을 성찰하고 좀 쉬면서 시간을 준비하는 단계인가, 열심히 해야 될 건가, 일을 시작할 단계인가, 열심히 할 단계인가, 예, 쉬어야 될 단계인가, 이런 단계들을 스스로가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운명과 조화로운 성장, 이 단계별로 방향성을 잡아가면서 운명과 조화로운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오행의 에너지를 이해하고 적절히 활용하여서 인생의 사계절을 지혜롭게 잘 컨트롤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균형의 중요성, 어느 한 오행이 치우치지 않고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는 것이 오행 이론의 핵심입니다. 순환의 지혜, 모든 단계는 필요하며 각각의 시기에 맞는 에너지를 발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오행을 통해서 내 인생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바이바이.